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계약을 두고 벌이는 치열한 경쟁, 바로 수주의 세계죠. 오늘은요, 박상훈님의 책을 바탕으로 이 전쟁 같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체계적인 기술을 아주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 시작부터 아주 그냥 뼈를 때리네요. 그쵸?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이 한 문장이 이 수주 전쟁이 얼마나 냉혹한지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게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판매랑 오늘 얘기할 수주는 스케일이 완전 다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주라는 건 그냥 물건 하나 파는 게 아니에요. 기업 대 기업으로 미래에 진행될 아주 큰 프로젝트의 권리를 따내는 거거든요. 훨씬 더 크고 또 훨씬 더 복잡한 B2B 비즈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 거냐면요. 먼저 이기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승리의 함정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럼 대체 어떤 사업을 골라야 하는지, 그 다음엔 승리를 위한 아주 체계적인 프레임워크인 수주 활동의 육각형과 그 구체적인 6단계, 마지막으로 진짜 승부를 결정짓는 여러분의 수주 슈퍼파워는 뭔지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승리의 함정입니다. 아니, 이기는 게 함정이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겼다 하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승주의 세계에서는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승리가 최악의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김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 상황이 어땠냐면 무려 3분기 연속으로 실적 목표를 채우지 못한 거예요. 와, 진짜 압박감이 장난 아니었겠죠. 이번엔 진짜 뭐라도 하나 해야 되는데 이런 절박함이 점점 그의 눈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브로커가 나타나서 정말 달콤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뭔가 좀 쎄해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들이 있었거든요. 첫째, 고객사가 좀 말이 많은 사금융권이었고요. 둘째, 브로커는 너무 공격적으로 이거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 식으로 나왔죠. 그리고 제일 이상했던 건 아니 이런 뒤에 늘 달려들던 그 경쟁사들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김 부장은 이 모든 찝찝한 신호들을 그냥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일을 밀어붙였죠. 결과는 와, 정말 너무나도 쉽게 계약을 따내버린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아마 회사 전체에 영웅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고객의 요구사항이 진짜 말도 안 되게 불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냐? 이 프로젝트는 이익은 무슨 오히려 원가보다 120%나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그야말로 재앙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김 부장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정말 만약에 이기는 것이 최악의 결과를 낳는다면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위해 싸워야 하는 걸까요? 그냥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겠죠, 분명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점을 봤으니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아무거나 이기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치 있는 사업을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도대체 뭐가 가치 있는 사업일까요? 책에서는 가치 있는 사업의 조건으로 딱 5가지를 꼽습니다. 일단 당연히 규모가 크고 수익성이 높아야겠죠. 그리고 예상되는 리스크는 낮아야 하고요. 사업 기간은 짧을수록 좋고 또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사업으로까지 이어지면 금상첨화죠.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이 와, 저 프로젝트 꼭 해보고 싶다 하고 달려들게 만드는 사업, 바로 이런 프로젝트를 골라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가치 있는 사업을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따낼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저자가 제시하는 핵심적인 틀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수주 활동의 육각형입니다. 왜 하필 육각형일까요? 이게 진짜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여러분, 벌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각형 구조는 자연에서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공간을 낭비하는 부분 없이 아주 꽉 채우는 굉장히 효율적인 모양이거든요. 성공적인 수주 활동도 바로 이 벌집처럼 어떤 구멍도 없이 아주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수주 활동의 육각형이라는 건요. 전체 수주 과정을 6개의 핵심 단계로 딱 나눠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시스템으로 관리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특정 에이스 직원 한두 명의 능력이나 이번엔 운이 좋았어 같은 것에 기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으로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육각형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어떤 6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6단계는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톱니바크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수주 마케팅으로 시장을 읽고 프리세일즈 활동으로 고객과의 관계를 다져놓죠. 그 다음엔 우리의 실력을 보여줄 제안서를 쓰고 프레젠테이션으로 고객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주에 성공하면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마무리 짓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분석해서 다음 승리를 위한 자산으로 만드는 거죠. 이 6개가 완벽하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6단계 다 중요하죠.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중에서도 정말 특히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가 따로 있다고 강조하는데요. 과연 진짜 승부는 어디서 갈리는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답이 나오죠. 저자가 수많은 경험을 분석해보니 다른 모든 단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승패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2가지는 바로 제안서 작성과 프레젠테이션이었다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바로 여러분이 갈고 닦아야 할 진짜 수주 슈퍼파워인 셈입니다. 아니, 왜 하필 이 2회일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핵심은 이거거든요. 우리 회사가 아무리 대단한 전략을 갖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고 한들 그걸 제안서에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프레젠테이션에서 고객을 설득시키지 못하면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죠. 결국 모든 노력은 이 표현과 전달의 단계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수주는 기술이다. 더 이상 수주를 몇몇 영업 천재들의 번뜩이는 감이나 운에 맡기는 예술의 영역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하고 또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과학적인 기술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우리 회사는 지금 운에 기대면서 이 전쟁터에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승리를 만들어내는 체계적인 기술을 단단히 구축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전략을 완전히 바꾸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